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방법, 화법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요즘은 줄여서 일잘러라고 하죠. 이번 영상에서 꼽아드릴 7가지 화법을 구사하시면 일잘러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을 잘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가 일을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말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소모적인 감정 낭비를 차단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과 신문에서 17년 차까지 기자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 기자 업무가 요구하는 일의 기술을 딱 2가지만 꼽자면요.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직종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업무 능력은 당연히 큰 경쟁력이겠지만요. 뉴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자들에게는 이것이 특히 체화해야 하는 스킬입니다. 뉴스의 속성이 빠르고 정확한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엇보다 저의 10수년 직장 경험을 미뤄서 정리해본 해법들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잘러의 화법 첫 번째,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예컨대 기사에서는 항상 뉴스의 핵심이 첫머리에 나오죠. 신문 기사에서는 첫 문장, 리드 문장에, 방송 기사에서는 앵커 멘트에 해당 뉴스의 요지가 바로 나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뉴스가 뭐에 관한 건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단박에 파악됩니다. 처음부터 정보의 주제가 선명하기 때문에 수용자가 답답한 마음 없이 내용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직장에서 회의하고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서는 내 시간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의 시간도 아껴주는 게 미덕이죠.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미 충분히 정리된 생각이구나 하는 인상을 주고요. 동시에 1분 1초라도 시간이 낭비되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상사가요. 이번 프로젝트 진행 방향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안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유가 2가지일 수도 있고 5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리 상대방이 앞으로 들을 내용이 이런 것들이야 라고 내가 할 말의 구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래야 수용자 입장에서 내용을 예측하고 따라가기가 쉬우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쵸? 회의할 때도 보고할 때도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2번째, 저는을 빼고 말하세요.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1번, 저는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2번, 저는을 빼고요. 그냥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라고 답한다면 이 둘 중에 어떤 답이 더 스마트하게 느껴지세요? 저는을 뺀 문장이 더 자신있고 똑똑하게 들립니다. 어차피 1번이나 2번이나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지만요. 저는을 넣어서 말하면 왠지 자신 없게 들립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는 같은 말은요. 내가 일부러 강조하려고 넣는 게 아니라면 그냥 빼는 게 깔끔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일기 쓸 때 나는 오늘 뭐 했다. 나는 기분이 참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선생님이 어차피 네 일기니까 문장마다 나는을 쓰지 마 라는 조언 해주신 적 있으시죠? 글을 쓸 때도요. 에세이나 수필 같은 개인적인 글이라면 굳이 문장마다 나는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내 생각이고 내 얘기니까 굳이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빼도 무방합니다. 그쵸? 같은 맥락에서 말할 때도요.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팁을 하나 드리면요. 만약에 내 생각이 다른 팀원이나 동료들과 다른 것 같다는 점을 좀 어필하고 싶다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을 그냥 아예 뒤로 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신중하면서도 명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3번째,
반박 대신 질문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상사와 또 동료와 나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의견 조율 과정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보통 일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말을 다소 직선적으로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업에서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그러면 결국 나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 방법을 쓰면 이런 영향은 없을까요? 라는 식으로 반박하지 말고 되묻는 겁니다. 내가 반박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지만요, 내가 다시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삼파술 아시죠? 반박 대신 질문으로 설득하는 전략이죠. 상대를 직접 가르치기보다, 반박하기보다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서 상대가 스스로 자기 생각의 허점을 깨닫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반박하고 싶을 때는 질문을 던지면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요, 일터에서는요, 서로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짚고 넘어가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고 정확하자가 생산성과 일의 진전을 위한 모토라면요,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는 게 좋겠죠. 모르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질문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추면 도움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 사안이라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라는 확인 질문을 하면 오히려 적극적이고 똑부러지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서로 확인하는 질문을 주고받는 습관은요, 행여라도 큰 실수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작지만 유용한 스킬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항상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근력 채널 콘텐츠에서 매번 구체성을 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죠. 앞서 표현력 기르기 영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써야 수용자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할 때는 특히 말과 글에 구체성이 있어야 일이 진전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차원에서요, 제가 기자 때 나름대로 갖고 있던 원칙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원칙은 언제 한번 봬요 라는 말 대신에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 볼지 정확한 약속 날짜를 일단 잡는다는 거였어요. 기자한테는요, 취재원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는 게 사실 업무의 일환이거든요. 개인적인 대화 자리에서 백그라운드 취재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취재원하고 따로 약속을 잡는 게 늘 숙제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하나라도 더 취재한다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자도 취재원도 서로 다 바쁘기 때문에 언제 한번 봐요 이렇게 말하고 그치면 사실상 다음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저 인사치레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제한해야 실제로 만날 날짜가 잡히는 거였습니다. 기자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요, 그냥 좀 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런 말은 크게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크게 의미 없다는 말은요, 실제로 일이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언제까지 초안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날짜를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같은 말은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터의 언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마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면요, 모두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체성이 곧 신뢰성입니다. 다섯 번째, 비교하는 말을 하세요. 자료나 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함으로써 내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기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도 꽤 올랐고 경쟁사보다 실적도 좋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보고가 돼야 됩니다.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이 몇 퍼센트 증가했고 경쟁사 평균보다 몇 퍼센트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구체적으로 수치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조언을 받지만요. 일할 때는, 업무에서는요, 여러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해야 객관적일 수 있고요. 제대로 비교하는 능력이 일 잘하는 능력입니다. 비교해서 차이를 파악하면 이해할 수 있고요. 제대로 이해하면 해법을 구하게 되죠. 6번째, 객관적인 팩트를 넘어서 자신의 판단을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아무리 철저하게 비교하고 분석해도요, 거기서 그치면 나열이고 낭독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는 이렇고요, 판단은 당신한테 맡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하면요, 조직에서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A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라고 맡은 업무에 대한 나의 판단까지 말을 해야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틀릴 걸 염려해서 아예 자기 결론 없이 남에게 판단을 미룬다? 그거는 무능력한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항상 다른 가능성까지 예측할 줄 아는 겁니다. 업무에 철저한 사람의 말에는요, 플랜 B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일정이 지연되면 B안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과 대안까지 미리 갖고 있는 사람이죠. 상사든 동료든 누구나 믿을만 하다고 여길 겁니다.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사에서 이런 표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거의 마지막에 기자가 말합니다. 다만 뭐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뭐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기자가요, 만에 하나 예측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결말을 열어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똑똑하게 빠져나갈 구멍,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사실 인간사에서 100% 완벽이 없잖아요. 우리는 늘 불확실성과 싸우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서도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삽니다. 그쵸? 물론 남발하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걸 핑계 삼아서 기사를 대충 써도 된다, 일을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자세로 일하면 정말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만 포인트는요, 예측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준비해두는 준비성을 갖춘다는 데 있습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정치적 능력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자 나중에 그 예측이 왜 틀렸는지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이다. 예측력과 설명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 건데요. 이 두 가지는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서도 스마트한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무기 같습니다. 말과 글에 힘을 기르면 예측력과 설명력, 이 두 가지가 덩달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잘러의 말습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기, 저는 빼기, 질문으로 제어하기,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 제시하기, 비교하기, 명확한 자기 판단 포함하기, 다른 가능성도 예측하기. 이렇게 7가지 화법 실전해서 우리 말이 우리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는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얘기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